예. 오늘은 대나무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벗이고 군자죠. 대나무. 예전에도 그 시조하고 말씀드렸는데 내 벗이 몇인고 하니 그 오후가죠. 윤선도님의 수석과 송죽이라. 그 죽이 대나무잖아요. 동산에 다루르니 기 아니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외에 거두어서 무엇하리. 그 대나무 들어가잖아요. 벗이야 벗. 대나무는 벗이에요. 다섯 벗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대나무는 군자예요. 군자. 사군자. 그죠? 내란 국적 사군자. 군자. 군자. 벗이자 군자인 대나무. 이 한겨울에 대나무를 얘기하게 되는 것도 참으로 멋진 장면이라 생각이 들어요. 대나무는 그 사철 푸르른 나무죠. 상록수죠. 그죠? 사철 푸르르고 대나무 그 여러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대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자리에 자라던 것을 다른 데 이렇게 옮겨 심으면 잘 적응을 못하는가 봐. 가지고 그 죽게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옮겨 심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가 봐요. 지조, 절개, 그 고듬, 그죠? 그 오름, 이런 것들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하고 큰 벗을 두어도 그런 떨어진 벗을 두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대나무. 대나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들이니까요. 대나무는 더더욱 마디저감 이에요. 마디저간다. 더더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차고 넘침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디저감에 있어서 차고 넘칠 수 있다. 대나무를 통하면, 대나무를 활용해서 차고 넘치게 마디저 갈 수 있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마디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마디가 뭘까? 요게 마디죠. 여기 각각. 그죠? 요렇게 매중되어져 있는 여기를 한 마디, 마디죠. 그래서 대나무는 여러 많은 마디로 형성이 되잖아요. 보통 좀 길쭉한 그 왕대나무 같은 거, 요만한 통통한 대나무 보면 그 마디가 보통 한 4-50개 정도 돼요. 보통 그 큰 대나무요. 요 통이 이렇게 되는 요만한 대나무들 50개 정도 훌쩍 넘을 거예요. 저 끝에 마디까지 가는 그 마디까지 세면 50개 정도 훌쩍 넘을 거예요. 마디가 그렇게 많아요. 네. 적어도 한 4-50개 정도 그 좀 굵직한 나무들이요. 대나무들이요. 그 외에 담야암 같은 데 가면 그 대나무 숲이과죠. 굵직한 그런 것들 보면 보통 그렇다고 말해요. 네. 정말 마디가 많죠. 대나무는 대나무의 그 고유한 특성, 대나무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 더더욱 마디져 간다. 그렇잖아요. 제일 아래서부터 요 제일 아래는 또 마디가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건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거든. 마디 계속 위로 가면 갈수록 계속 마디져 가는 거잖아요. 땅 속에서부터. 이게 한 마디가 나이테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한 마디가 자라는데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나무는 이름은 나무인데
정확히는 나무로 안 치더라고요. 풀로 쳐요, 풀로. 왜 그러냐면 나무는 두 가지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나무라 하는가 봐요. 길이 생장하고 부피 생장. 길어나는 거, 그거하고 길어나면서 알이 여물어야 해. 그러니까 보통 나무들은 다 공통적으로 나이테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테. 그걸 안으로 계속,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나이테 보면 몇 살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없죠. 더 길죠. 그러니까 길이 생장만 하지 부피 생장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무다 이렇게 쉽게 그 얘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이면서 안 나무이고 이쪽 저쪽 양쪽에 걸쳐져 있는 거야. 풀이면서 나무이고, 그죠? 더더욱 많이 져간다. 더더욱 많이 져간다. 그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대나무는. 이 마디란 뭘까요? 본질적으로 대나무 갖고 있는 마디. 대나무 갖고 있는 마디. 이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음악 악보에 보시면은 마디라는 게 있죠. 마디. 그죠? 한 마디. 한 마디 안에 그 몇 분의 몇 박자, 그게 한 마디 안에 그 박자, 그게 한 마디 안에 그거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4분의 4박자다 하면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간 거. 이걸 4분의 4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끝날 때까지 똑같이 그렇게 돼요. 이제 주변 이제 가다가 이거 저거 박자를 조바뀜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그럼 마디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음계가, 그 악보가 그죠? 그걸 마디라고 그러죠. 가장 작은 칸, 이 세로 줄 돼 있는 거 이거 마디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디 두 개가 모여서 동기라 그래요. 그죠? 그 동기와 동기, 이게 그럼 이제 네 마디잖아요. 그 한 줄. 이거를 작은 악자리라 그러고, 이 작은 악자리와 작은 악자리 모여서 큰 악자리라 그러고, 이렇게 되네.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디. 우리 몸도요. 우리 물질 유신도 보세요. 도대체 뼈마디가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마디. 손가락부터 봐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또 이게 손목뼈, 이거 올라가면 팔꿈치뼈, 어깨뼈, 마디 다 마디.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디. 그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그렇죠. 한마디가 하나의 문장, 글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글이 되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디. 1년은 크게 4마디로 돼 있죠.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그죠? 또 그거를 달수로 나누면 12마디가 되고, 일수로 나누면 365마디가 되고, 그러겠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몇 개 도로 돼 있어요. 다 그것도 마디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다 마디. 자, 그러는데 이 마디는 마디로서만 홀로 독자적으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삼라만사는 그 어떤 것이든 홀로 따로 몇 따로 떨어져 독자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1도 없는 거야. 네. 단순한 기계적 총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삼라만사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의 단일한 생명체로서의 유기적 관계다. 그래서 유기체다. 유기체. 네. 하나의 생명체로서 긴밀히 이어져 있는 하나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체다. 유기적 관계입니다. 유기적 관계. 예. 마치 뭐처럼? 요 대나무처럼. 마디로 보면 다 독자적으로 한마디 돼 있지만, 이게 그대로 우리 꼭 관절 같네, 이거. 다 연결되고,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삼라만사, 대자연 현상도 그렇고, 우리 일상사가 다 그래요. 자, 이 집 봐볼까요? 이 집은 탁자라는 마디, 텔레비전이라는 마디, 그죠? 안방이라는 마디, 부엌, 화장실이라는 마디, 각각 독자적으로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각각 따로 있어요. 그러지 않죠? 집 등기 낼 때 이거 화장실 등기 내고 거실 등기 내고 이래요.
이 전체가 어우러져가지고 집 그런 거잖아요. 유기적 관계죠. 그죠? 집이라는 이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부분 그 마디로서 그 마디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생명체로서 꼼짝꼼짝 유기체, 유기적 관계다. 예. 이 말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지진 같은 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있는데 지진이 30km 전방에서 났어. 근데 이게 감지가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구라는 자체로 다 이어져 있는 거야. 다 한 통속이야. 한 몸체인 거야. 다 유기적 관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만의 영향으로 끝나냐면 그렇지 않죠.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죠.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치죠. 북극에 영향을 미치죠. 남극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죠. 바다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죠. 중국에 영향을 미치죠. 저기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죠. 저 티벳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생명체니까 그래요. 유기적 관계.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 글로벌 시대라 그러잖아요. 아예 경제까지 모든 일상사가 다 하나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민족만 한 민족이면 그때 그 5를 숫자 5, 수리 5를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것 같은데 실은 다가 내 나라인 거다. 나의 나라인 거다. 우리의 나라인 거다. 미국은 미국 사람들만의 나라고 중국은 중국 사람들의 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나라다. 그런 개념이 실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편의상 그죠? 국경이다. 뭐 인종이야 뭐 그렇지만 그죠? 어떤 영공이다 영예다 이렇게 해서 당장은 그 질서가 유지돼야 되지 본질적으로 실은 뭐가 다르든가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만나면 다르든가요? 그 사람들은 뿔이 2개 났어요? 미국 사람 보면 코가 3개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맛있는 걸 맛있다 하고 맛없는 거 맛없다 하고 똑같아요.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그죠? 실은 다 한결의 한 민족이죠. 유기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류는 그리에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에로 가야 해요. 전 인종, 전 국가, 전 국경이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지구촌, 그죠? 인류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해. 이게 정말 지고지순한 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본질에 있어서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자체가 아주 단순 명료해요. 진정으로 전체 인류가 인류 공영을 일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적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나라만 어쩌고 뭐 자기 민족만 어쩌고 이걸 막 그 선을 긋고 갈라서게 하고 그런 꿈은 다 추상스러워요.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이들이 정말 인류 공영을 이루어갈 큰 그릇, 큰 바위 얼굴이 된 이들이 우리 인류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해요. 각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유엔 수반도 그렇고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래야 해요. 그리가야죠. 자, 유기체거든요. 이걸 잘 표현해주겠는 게 이 대나무예요. 자, 그럼 봐볼까요? 대나무를 그래서 이 마디라고 이 마디잖아요. 자, 유기체는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돼요. 먼저 개별적 요소들이 있죠. 이걸 개체라 그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개체가 모여서 뭐가 돼요? 전체가 이 2가지로 구성이 돼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자, 집이라는 전체죠. 근데 그 집 속에 안방, 거실, 화장실, 부엌, 뭐 텔레비전, 가구, 개체가 있잖아요. 개체, 그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큰 덩어리, 하나 지어진 큰 덩어리, 그걸 전체라 그래요. 그래서 개체와 전체가
전체로서 유기체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죠? 개체와 개체가 모여가지고 전체가 되죠. 그래서 또 전체는 뭐냐면 전체를 낱낱이 들어보면 그 안에 개체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실은요. 개체가 전체고 전체가 개체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개체에는 전체성, 전체 그 본질이라는 것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집인데 이 집의 개체가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사람이 사는 화장실 저런 걸로 돼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야생 동물들이 화장실 보는 화장실로 돼 있다 쳐봐요.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럼 우리 인간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 필요에 의해서 전체성에 의해서 그 개체성이 농축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체란 뭐냐면 농축된 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과학 이론에서도 있죠. 요걸 뭐라 하냐면 이거 잊어버렸네. 왜 하나의 그 작은 조각에도 전체가 있기 때문에 홀로그램 현상, 프랙탈 이론 맞죠? 프랙탈 이론 그런 것처럼요. 예. 그렇고 개체는 전체를 반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어쩌냐면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어쩌냐면 전체는 개체의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는 개체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 개체와 전체는 같은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개체를 중요하다 할 수도 없고 전체를 중요하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로 어우러진 유기체로서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화장실 빠져보세요. 그럼 어떡해. 집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둘 다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로서 우리도 중요한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또 그들은 또 뭐냐면 전체성이 또 일부분이야. 그러면 이 내가 미워한다 해서 미워하는 그것이 정말로 의로운 미워함이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지. 그냥 개체에서 봤을 때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잣대야, 반잣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개체성에서 개체적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그르쳐지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아예 전체로 나가지를 못해. 그러면 누구 손에? 자기 자신 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이 마디라는 건 뭐냐면 이 개체를 말해요. 이 개체잖아요. 전체 대나무로 보면. 그래서 마디라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개체성을 의미해요. 이 개체들이 갖는 그 고유한 특성, 그 개체의 본질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마디로서 개체성,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디로서 개체성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대나무가 한 50마디로서 50개의 개체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꼭 바르게. 그죠? 그것이 전체가 바람이 이렇게 출락.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속속들이 이해하셔가지고 대나무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자, 그럼 이제 더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마디가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땅이죠. 지면이죠. 자, 지면에서부터 쭉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볼게요. 우선은 하나하나 이 돼 있는 것이 마디, 개체성이다. 이거를 순 우리말로 원형적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올이라고 해요. 올. 한 올. 실 한 가닥, 머리카락 한 올. 그죠? 그런 것처럼요. 붓을 생각해 보세요. 붓은 수많은 올들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는 다 한 올이죠. 우리가 붓을 쓰다 보면 막 올이 하나씩 빠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올 돼 있는데 그 전체를 여기서 꽉 잡고 있죠. 이래야 붓이 되죠. 그러면 그 잡고 있는 전체는 뭐가 되겠어요? 크다란 울타리가 되는 거야. 그죠? 네. 한 올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올이죠. 그 올이란 개체성을 말해요. 개체성을 표현하는 우리 말로서 가장 원형적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올이라고 해요.
자, 근데 올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개체죠. 개체는 농축된 전체성이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올 속에는 전체성이 와 있어요. 이 말이죠. 오다, 우리말로 오다. 뭐가 와 있냐? 전체성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모든 개체는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농축된 전체성이다. 그러니까 한 개체에는 실은 그걸 깊이 놓고 들어가 보면 와 있는 그 전체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고무줄이다, 저기 뭐죠? 속옷이다. 또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다리다. 다 뭐냐면 다 하나하나 개체잖아요. 고무줄, 속옷, 다리 뭐 이렇게 대나무. 근데 거기를 놓고 들어갔더니 뭐 어쩌냐면 와 있는 전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올마다 그것들을 이렇게 밝혀드린 거예요. 더더욱 늘어남입니다. 더더욱 감추어짐입니다. 더더욱 이어지게 함입니다. 대나무는 더더욱 마디져감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로서 그 특성들로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올해 2025년 이 험악하고 어려운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정반대로 전화위복을 삼아가자. 그죠? 네. 차고 넘치는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 고리 한 거잖아요. 자, 이제 요거 마디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게 있죠, 요거. 이게 이제 여기가 한 마디인데 한 마디를 딱 구획 지어주는 게 뭐냐면 여기죠, 여기.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아래에서 볼까요? 자, 자랐어. 여기서 딱 마디 지어졌죠. 그죠? 마디 지어졌어.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다시 또 새 마디가 자라서 여기까지 또 마디가 지어졌죠. 그럼 요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에서 보면 요 밑에 마디에서 보면 여기가 무슨 지점이죠? 시작과 끝 중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디가 딱 끝났어요 이 말이에요. 요 마디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거거든요. 악보로 보면 세로 줄 딱 쳐진 거예요. 한 마디. 송아지 세로 한 마디 딱 쳐진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송아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막 끝이냐면 그게 아니고 요 공유예요. 이게 양자역학 현상이거든. 어마어마한 양자역학 현상이에요. 그 다음 마디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끝과 시작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요 마디 하나에. 그래서 이 마디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매듭 마디 매짐된 거. 이게 마디고 이게 마디 매짐된 거잖아요. 요것은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시작 따라 끝 따라 아니죠. 동시에 같이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끝이면서 위에서 보면 시작점이죠. 그래서 끝이자 시작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이자 시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끝이자 시작이죠. 똑같죠. 그죠? 이제 대나무가 이제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대나무가 더 이상 대나무가 아니요. 우리가 봤던 대나무가 아니요. 와, 이거 멋지죠? 그죠? 네. 자, 끝이자 시작이다. 시작이면서 끝이다.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을 졸업했어. 그죠? 지금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끝이에요? 배움이 끝이에요? 중학교 시작이야. 중학교를 끝냈어. 이제 대입부로 가야 돼. 이제 거의 고등학교가 시작이 돼. 중학교 끝이자 고등학교 시작. 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라고 하는 항상 요 지점과 같은 거예요. 요 지점. 끝이자 시작, 끝이자 시작, 끝이자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저녁 돼가고 있죠? 지금 오후 5시 반 정도. 이따 조금 있으면 이제 어스름프레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때가 이제 뭐냐면 하루가 가고 내일이 오는. 그래도 한 12시 정도 이제 되면 어째 거기가 끝이자 시작이에요. 오늘 끝, 내일 시작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정오, 12시, 자정은
요런 거 같은 거예요. 그죠? 끝이자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사춘기를 다 겪었어. 그러니까 청년이 됐어. 사춘기의 끝이자 철들기 시작하는 청년기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제 청년, 푸르렀던 청년기를 지나고 이제 장년기로 접어들어서 3, 4년 보내고 이제 장년기로 접어들었어. 그래. 원숙함의 시작. 그렇게 되겠죠. 다 그래요. 매 순간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대나무 하나 딱 완성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의 일대기가 되어져. 일대기. 내 인생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대기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이거 뭐 이제 눈에 확 들어온 거는 봤어. 그럼 이 안에 내용들로 들어가 보게요. 조금 더 내용들로. 대나무는 공교롭게도 안이 텅 비어 있죠. 이건 부피 생장은 안 합니다. 안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 텅 비어 있는 그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자랐어. 그죠? 그래서 이 텅 비어 있는 요 대목, 이 마디, 이 개체성, 이거를 뭐라고 그 내용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죠? 거기에 깃들어 있는 그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내용성. 그죠?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자랐죠. 이거 올라가서 자랐죠. 그래야 여기에 딱 도달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자라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르렀잖아요. 이르름. 근데 어떻게 이르렀냐면 쭉 올라가서 이르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이르렀죠. 자, 그런데 대나무 특성 자체가 뭐예요? 거듭, 지조, 절개, 반듯함, 그죠? 직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빈 공간이 있죠. 이 마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걸 뭐라고 그 정체성을 가장 본질적인 본질을 표현할 수 있냐면 옳게 올라 이르름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옳게 올라 이르렀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뭐가 같냐면 자, 요렇게 맞죠? 통짜, 밥통, 여물통, 죽통 할 때 그 통짜, 밥그릇통, 통이죠? 예, 통, 뭐가 빠진다. 통 맞죠? 얘가 통이에요, 통이죠. 근데 얘가 텅 비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냐면 요게 가능하죠. 그 말이 있잖아요.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통하였느냐? 깊이 통한다. 그 건전이 하나가 된다. 알잖아요. 이 통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이 되어 있다면 속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옳게 올라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올라 이르지 못했을 때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주 여기 뭐 블루티나고 여기 블루티나고 여기 블루티나고 이게 돼 있는 거야. 옳게 올라 이르게 되면 아주 단순해요. 그냥 완전히 그 통이 되어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참 우리가 교훈적이잖아요. 그죠? 정말 허럽게 자신의 내부를 두는 거야. 자기 신의 속을. 참 멋지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옳게 올라 이르면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는요? 또 마찬가지 옳게 올라 이르름. 여기는요? 또 마찬가지 옳게 올라 이르름이죠. 그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볼까요? 자, 그러는데 이 한 마디마디가 개체성이라고 했죠. 그죠? 자, 개체성 쫙 끝까지. 그러한 개체성 개체가 모이면 드디어 뭐가 될까요? 전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더더욱 마디져 간다. 이 말은 계속 이렇게 마디져 가잖아요. 더더욱 마디져 가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자신이 온전한 전체성으로 승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전에는 내가 침대에 지나지 않았고 소파에 지나지 않았고 탁자에 지나지 않았고 화장실에 지나지 않았고 부엌에 지나지 않았어. 하나의 개체성에 개체였단 말이에요. 낱낱이 하나의 개체.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였는데 이 대나무를 통하게 되면 그 개체와 개체가 쉼 없이 끊어짐 없이 단절 없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죠. 무수한 개체성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죠. 전체 대나무를 하나를 이루고 있죠. 이 전체 대나무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엌에 머물던 나는 집 전체로 승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장면이 어마어마해요. 더더욱 마디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체에 머물지 않고 전체로 내가 승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재료예요. 그것은 옵션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개체성이 전체성이 되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같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개체, 나 한 사람이야. 나 한 사람인데 이 개체죠. 아니, 하늘에서 내려다 봐봐요. 80억 중에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개체 중에 개체잖아요. 자, 그러는데 개체인데 이 개체성이 옳게 올라 이루고 또 그 다음 개체성 옳게 올라 이루고 그 끝이 되고 끝이자 시작이 이것이 쭉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 어쩌냐면 이 전체 하늘이 전체성일 거 아니에요. 하늘이 그에게로 임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전에는 올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개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가 되어버렸죠. 자기도 모르게 마디져 가는 중에 어느덧 전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체 하늘이 임해졌다 이 말은 올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개체성에서 전체성으로 승화를 이뤘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게 나오나? 이거를 뭐라 하냐면 다 이루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완성했어요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즉 하나의 개체가 전체로 승화를 이루었다. 그 개체성이 전체성으로 승화를 이루었다. 요 상태를 완성이라 하는 거예요. 자, 고타마 시타르타는 애초에 있는 저기에 한 남자에 지나지 않죠. 한 총각, 총각이 아니지. 장가같이. 한 남자에 지나지 않죠. 올이죠. 출가를 해서 어쨌어요? 온통 하늘을 뒤집어 썼어. 돌을 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됐죠. 부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체성으로 승화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이는 개인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개인인 거예요. 이걸 성자라 그러죠. 성인을 깨달은 자라 그러죠. 자, 요 메커니즘이 바로 이 대나무 메커니즘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쨌죠? 마디 이게 적어도 한 4, 50개 된다 그랬죠. 자, 이게 50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마디 끝이자 시작 거기서 공덕은 다 쌓고 악업은 다 소멸하고 또 옳게 올라 이르렀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옳게 올라 이르러서 또 옳게 올라 이르러서 또 옳게 올라 이르러서 이걸 몇 번 했단 말이죠? 500번을 거듭한 이후에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나왔다. 부처가 되었다도 아니에요. 준비가 돼서 나왔다 이러잖아요. 실은 이 한마디가 뭘까요? 이 한마디. 옳게 올라 이르렀다. 이 한마디가 뭘까요? 한 생이에요. 이게 한 생이에요. 이 한마디가 한 생인 거예요.
하나의 일생 80년 70년 90년 한 생인 거예요. 이 한 마디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일생에 걸쳐 단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살아왔다. 세상은 아름답다. 뭐 예를 들면 진리에 한 자락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한 생을 어떻게든 옳게 올라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수도하고 갈고 닦고 갓난 신고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리 한 자락이라도 잡을까? 진리에 단 한마디라도 하고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옳게 올라 이르렀다 이 말은 한 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진정으로 옳게 올라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옳게 올라 이르렀을 때 그는 한 생을 살았다라고 가장 본질적으로 만유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가치로웠다, 의미로웠다. 참으로 인간으로서 살았네 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옳게 올라 이르렀을 때 그의 일생에 걸쳐서. 자,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죠. 보세요. 이 대나무는 옳게 올라 이르는 대나무예요. 자, 그러는데 어쩌냐면 마디메 끝이자 시작이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지 못하면 틀리게, 그르게, 왜곡되게, 부족되게, 그 다음에 또 오르는 것도 아니고 퇴보했다거나 굴절돼 버렸다거나 꺾였다거나 뒤로 후퇴했다거나 그러면 결국 이르지 못하죠. 자, 그럼 이 대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이 대나무가 요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미 대나무가 아니죠. 이게 한 생이에요. 옳게 올라 이르라. 자, 그러면 그럼 대나무가 마디가 하나예요? 옆집에 있는 대나무 하나만 해도 한 50개 되는데 그럼 우리는 더더욱 마디저가 무슨지 이해가 됐죠. 내 한 생을 마디저가 할 수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마디가 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뭐예요? 또 한 생이에요. 옳게 올라 이르. 또 한 생이에요. 옳게 올라 이르. 또 한 생이에요. 옳게 올라. 적어도 50번. 그럼 몇 생이죠? 50생. 그죠? 그래서 그때 다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화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뭐 한 생을 공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우주에는 만일은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같이 현상적으로 주어진 같은 시간의 길이, 시간의 개념일지라도 그는 이 대나무처럼 촘촘하게 옳게 올라 이르름으로써 한 생, 또 내일 또 한 생, 1년 뒤에 또 한 생, 1년 뒤에 또 한 생, 그렇게 무수한 생을 살고 갈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특권인 거예요. 500생도요, 그냥 한 생에 다 돌릴 수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이니까 500번 나고 죽고 했지.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500번 나고 죽고를 또 반복해. 그런 어리석은 거에 그런 거 범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500번을 거듭 돌리면 되지. 양자 컴퓨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가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래의 각오 없는 그런 낡은 가르침들, 특히 묵은 경전,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박차고 날아올라야 돼. 빨리 마디매즘 하고 그 다음으로 빨리빨리 그 다음 마디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진화, 진모, 혁신, 발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 동안 한 생을 살다 간 이처럼 억울하고 일천한 이가 없는 거예요. 한 생이 주어졌으면 그건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내용적인 한 생을 천생, 만생, 일조생을 끊임없이 돌릴 수 있다.
몇 억겁의 생을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래야 이게 인간 다움이다. 우리 인간의 고유한 특권이다. 이 대나무가 그것을 간곡히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눈물을 먹으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사세요. 왜 그 모양으로 살고 계세요? 옳게 올라 이르렀으면 그것이 한 생인 거예요. 자, 내가 집안의 아빠야. 아빠로서 내가 옳게 올라 이르러 있어. 자, 한 생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 남편이야. 남편으로서 옳게 올라 이르렀어. 두 생 산 거죠. 이웃사촌이야. 이웃사촌으로서 옳게 올라 이르렀어. 세 생 산 거죠. 그 다음에 동네 가게를 갔어. 가게에서 뭘 일용품을 사면서 애쓰신다고 아이고 이 방까지 애쓰세요 얘기하면서 그랬어. 그러면 진상 고객이 아니라 아주 진품 고객으로 내가 다녀왔어. 난 고객으로서 옳게 올라 이르렀어. 내 생 살았어. 본리는 모두 다 해서 그래요. 자신이 어떻게 거듭 새롭게 일구고 새롭게 태어나느냐에 따라 한 생이 되어질 거야. 자, 그럼 보세요. 개체성, 개체가 뭐가 되죠? 요 이제 대나무 전체로 갖고 가면요. 이게 이제 전체성이죠. 그래서 대나무 한 그루 다는 전체성이죠. 울. 자, 그러면 보세요. 올과 올이 모이면 울이 되겠죠. 올이 복수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도 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세 개가 모여서 울이. 그러면 더 큰 울이겠죠? 이게 글자를 좀 크게 씁시다. 이거 울이겠죠. 네 개가 모였어요. 아이고, 이게 좀 제기됐네. 요만한 울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것이 한 몸체죠. 그래서 한 울이라고 해요. 한 울. 올이 모여가지고 둘 이상의 올이 모이면 한 울이죠. 그러겠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 울의 크기가 다르겠죠. 밀도가 다르고 깊이, 속도, 고도, 농도가 다르겠죠. 같은 한 울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게 이 올들이 다 모인 총차된 그 나무 전체 한 그루. 그건 뭐라 할까? 그걸 뭐라 하냐면 아래에 들어간 한 있죠. 참되고 창조하는 그 자신이 되어진 그 전체성으로서 온전한 울, 한 울이라 그래요. 우리는 진정으로 이것이 되어져야죠. 그죠? 참으로 멋지죠. 그죠? 자, 그래서 대나무를 통하게 되면 더더욱 많이져 간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머무르지 말고 빨리 부지런하게 마디져 가야 해요. 그거를 질질 끌고 올해 농사 끝나면 가을이 다 지나 겨울인데 어떻게 벼 이상을 또 주고 또 남아있는 거 없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같이 주고 내년 농사를 빨리 마디내지 말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년 농사를 풍요롭게 지어야지. 우리 보면 그런 게 참 많잖아요. 미련스럽게 마디를 짓지 못하고 이거를 계속 요리 밀어 계속. 그럼 여기 마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 마디 그렇게 해서 뭐 하자고? 옳게 올라 이랬으면 끝. 그 다음 차원에서 옳게 올라 이르므로 강력하게 밀고 가야 해요. 그렇잖아요? 마디 맺음. 부지런히 마디를 맺어야 그 다음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전체성으로, 더 큰 전체성으로 내가 승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대나무 더더욱 마디져감을 통해서 나만의 우물한 개구리라고 나만의 우물에서 완벽히 탈출할 수 있겠죠. 나만의 철옹성 같다던 그 하찮은 가치척도에서 완벽히 전체적인 잣대로 대승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죠? 내 문제 갖고 중내사안에 했던 그 일천함에서 전체 하늘과 땅 인류 전체로 이 마인드며 컨셉이며
그의 가치로움이, 그의 보배로움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해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끝내 기어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아우르는 만유 그 자체로 자신이 거듭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안 풀리는 문제 있죠. 이거 가지고요, 여기 들고 저리 들고 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어디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잘 참고들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여기서 죽자사자 내가 해결해야만 넘어간다?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버려. 어디 안 도망가. 내 대나무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디 안 도망가. 놔도. 근데 내가 무심코 몇 달 뒤에 요리 내가 점핑해 있었더니 거기서 여기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해결돼 있음을, 이 마디를 넣으면서 해결돼 있음을 스스로 확인. 굉장한 삶의 지혜이기도 해요. 모든 건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하도 커서 내가 지금 중학교 과정에 미분적분 문제가 나와버린 거야. 내 일상에서. 그렇게 뭐가 막 꼬여버리고 그렇게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야. 근데 이때는 절대 몰라요. 고등학교 가야 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미분적분을 배워왔더니 요게 미리 왔었네. 그래서 왠지 답을 언제니 알았네. 이렇게 된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복잡하겠다. 자, 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이제 남은 거 하나. 대나무가 이래요. 대나무 온전히 살아났죠. 참으로 멋진 대나무죠. 참으로 나의 보시고 참으로 군자님이시잖아. 대나무 앞에서 앞으로 군자님, 스승님 이래요. 멋지잖아요. 대나무와 깊이를 통해보세요. 대나무를 직접 가지고 하셔도 좋고 연상하시면서 하셔도 좋고 멀찍이서 대나무 바라보면서 그렇게 깊은 사유 그 저절을 행해보셔도 좋고 어떤 형태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알맹이, 이 본질, 이 사상, 이 정체성 대나무에 이것이 온전히 본인에게 도움되어지면 되어져요. 그래요. 큰 참고가 되어주시겠다 싶어요. 네, 이상이고요. 또 좀 드릴 말씀이 제가 유튜브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3일이지만 자 오늘 내용이 나갔어? 그럼 내일 하루 있고 실은 모레 다시 또 해요. 그러니까 하루 실은 저기로 보면 하루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통하시고 이건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걸 또 어느 경우 이렇게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시고 이런 말씀 막 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이런 사정 말씀들을 하셔서 아이고 대체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이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부터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월요일날 공지가 되면 이제 앞으로는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월수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월요일만 할게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나무라면 대나무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넉넉하게 그죠? 충분히 우려보실 수 있겠다. 충분히 젖어드릴 수 있겠다. 아야 이런 시간적 배려를 안 해드리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그러고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안내를 드리는 걸로 그래야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대나무 깊이 통해 보셔요. 네, 이상입니다. 네.